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유 총유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민법 규정으로부터 출발을 하시면 돼요. 자, 합유 규정 보시면은요. 민법 272조 보시면은요. 처분 변경과 보존 이렇게 나오죠.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죠.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통상공동소송이죠.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의 처분과 합유분의 분할 금지를 그래갖고 뭐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 못한다 그랬어요. 지분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요. 이제 합유 관계인 경우 그래서 결국은 민법 272조와 273조에 의한다 그런 얘기가 서 있는 거예요. 민법상 합유물의 처분 변경권 박스요. 은물론 그 지분 처분권 박스요. 또 합의자 전원의 공동 귀속되어 있는 관계이다 그랬고요. 민법 272조, 273조 그랬고요. 그래서 밑에 줄에 소송 수행권도 전원이 공동행사 그랬고요. 얘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몇 개 부분만 줄을 쳐주세요. 첫 번째 점 1에 합유인 조합재산 그랬고요. 그 다음 점 3에요. 여러 사람의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 그랬고요. 자, 그게 명의신탁하고는 다르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공유예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명의수탁이죠. 명의수탁한 경우에는 공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그냥 밑에 줄에요. 끝에 여러 사람의 파산관제인, 여러 사람의 정리회사 관리인 이 사람도요. 파정이죠. 파정. 그때도 합유고요. 그때도 관리처분권이 합유적으로 계속하고요. 그 다음 밑에 줄 끝에요. 동일 선정자단에서 선출된 여러 사람의 선정 당사자가 수행하는 소송도 같다 그랬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선정자들이 선정을 할 때요. 선정자들이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으면 A, B, C, D 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일 수도 있고 통상공동소송인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동일 선정자단에서 선출된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A, B, C가 갑이라는 선정당사자와 을이라는 선정당사자를 선정을 했으면 요 사람 간의 관계는 얘들 관계가 어떻든 간에 얘들 관계는 적어도 요거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임의적 소송 담당이니까 소송 수행권을 신탁하는 거죠. 소송 신탁권을 당사자 의사에서 ABC 의사에서 신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갑을한테. 근데 얘들한테는 소송 수행권이 공동 귀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하고 그러면 만약에 얘들하고 얘들 간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얘들하고 얘들 관계는요. 이 전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통공이면 얘들 간에도 통공. 이게 필공이면 얘들 간에도 필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선정당사자 할 때 다시 나오고요. 628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는 그렇게 써놓으세요. 별개 선정자단 간에는 원래의 관계대로 간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별개 선정자단 간에는 원래 관계대로. 이렇게. 628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보실 거고요. 넘어가시면은요. 자, 근데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가 나오죠. 자, 다만 그러고요. 합유물에 관한 것이라도 예외 동그라미요. 적으로 점 1 보존행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보존행위 각자 할 수가 있었어요. 보존행위 박스요. 그 다음에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해 조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수동소송 박스요. 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사실은 나눠봐야 돼요. 나눠봐야 되고 우리 각줄 3번을 보시면은요. 피고 등의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 소송은 피고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준 선생님은 다만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좀 나눠봐야 돼요. 민법 규정으로부터 우리도 출발을 해야 돼요. 민법 규정은요. 민법 712조를 펴보세요. 712조를 보시면은요. 자,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 그래갖고 조합 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 분담 비율을 알지 못하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통공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조합 재산을 물을 때 조합 재산에 기해서 수동 소송이 되는 경우는 책임을 물을 때는 필공이고
개인 재산을, 개인 책임을 근거로 해서 개인 재산을 물을 때는, 개인 재산의 책임을 추궁할 때는, 그때는 통공이란 말이에요. 내지는 단일한 소송이란 말이죠. 자, 그거를요, 그게 어디 써 있냐면, 자료예요. 16페이지에 이제 맨 끝에 김용진 교수님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넘어가시면은요, 자, 수동소송의 경우에도 조합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조합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조합채권자가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조합재산에 의한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개인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나눠서요.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은 그냥 개인적 책임에 기해 각 개인적 책임에 기해 조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걸 나눠봐야 된다고요. 나눠서. 이건 지금 개인적 책임에 기해서 채무 이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시훈 선생님 책은. 근데 이제 수동소송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수동소송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다가 써놓으시라고요. 수동을 나눠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능동은 272조 본문이냐 273조냐 또는 272조 단서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서 가는 거고, 수동은 조합 책임을 묻는 거냐 개인 책임을 묻는 거냐 요거에 따라서 나뉘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점을 명확히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총유관계는요, 여러분 민법 276조를 펴보세요. 276조를 보시면은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그랬고요. 자, 보존행위도 그렇죠. 총유에 있어서는 보존행위도 마음껏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총회 결의 거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법인 사단은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나와서 그 비법인 사단은 명의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인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전원이 함께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든가 사단 명의로 나오든가 이렇게 종중 명의로 나오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유관계 보시면요, 첫째 줄에 비법인 사단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은 사단 자체의 명의 박스 치시고요. 로 단일 소송 할 수도 있고요. 그 구성원 전원 박스 치시고요. 당사자로 나서서 소송 할 수도 있으며 이때 소송 관계는 필수적 공동소송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필수적 공동소송도 박스 치시고요. 사단 자체의 명의는 단일소송, 구성원 전원,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 줄에 민법 276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주의하실 거는 합의하고 공유하고 구분해서요. 총유물의 보존행위 박스 치시고요. 해당하는 소송이라 도 밑에 줄 끝에요. 사원 총회 결의 박스 치시고요.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랬고요. 그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관계가 나오는데요. 우선 이시훈 선생님 책부터 한번 보세요. 이시훈 선생님 책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우리가 아까 공유에 관한 조문들을 봤고요. 지분이나, 자, 결국은 정리하자면 지분행사나 보존행위는요, 필공이 아니고요. 공동소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공이고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나 처분에 해당하는 것 내지는 처분 변경력, 공유물에 관해서요. 이게 다 공유물이죠? 물, 이것도 물이요. 이거는 지분이고요. 다른 거고요. 요때는 필공이라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나오고요. 요거 지분권의 행사는 좀 다른 차원이죠? 요 보존관리 처분과는 좀 다른 차원인데 우리 판례는요. 요것과 대꾸를 이루면서 지분권의 행사는 단독으로 하지만 공유관계 전체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다. 그러면 또 필공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어쨌든 우리 판례는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서 가요.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서 가는데 문제는 요것 중에 각자 어디에 해당하는 소송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책부터 보세요. 이시훈 선생님 책부터 보시면요. 자, 공유자 측이 소를 제기한 경우 그리고서 능동소송 나오고 삐삐에는 수동소송이 나와요. 자, 보시면은 둘째 줄에요. 보존행위 박스 치시고요. 보존행위 방해제거 청구해소, 공유물 인도 청구해소, 공유물의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해소, 그 다음에 각 지분의 한도 그랬고요. 앞에 두 개는 보존행위니까 각자 할 수 있다는 거고 공유물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분만큼만 달라 그러면 되니까 그거는 지분권 행사라고 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거가 다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능동적 공유관계 소송 중에서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인, 그 다음
복수의 채권자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그러니까 등기 청구죠? 등기 청구. 그 다음에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인 공유자의 경계 확정해소, 요거는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봤고요. 이게 지금 팔레트에다만 쭉 서술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목할 판례로 그러고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쭉 줄을 치세요. 이인이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경우에 단순한 공동매수인 박스 치시고요.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해당될 때는 매도인은 이인에게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매수인 측이 지금 공유자예요. 자, 공동매수인이죠.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 박스 치시고요.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때이면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동업자들의 준합유 관계에 있으므로 밑에 줄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그랬고요. 두 번째요. 공동명의 예금자들의 은행 상대의 예금 반환 청구에서는 자, 동업자들의 동업자금 예금 박스 치시고요. 예 경우는 필수적 공동소송 그랬고요. 동업 이외의 목적이 공동예금 박스 치시고요. 일대는 아니다 그랬고요. 책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 동업 목적일 때는 준합유설, 그 외의 목적이면 준공유설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새 책에 들어갔죠. 참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항상 이제 이런 의문에 사로잡혀요. 왜 합의에 관한 얘기를 공유에다 써놨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합의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공동매수인이 지금 갑과 을이에요. 갑과 을인데 공동매수인이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얘들이 A라는 동업체를 맺고 있고 이 A의 이 동업체에서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건 합의란 말이에요. 그죠? 갑과 을의 합의란 말이죠. 물론 이건 당사자 능력 없고요. A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들어와서 할 텐데 이건 합의고 이럴 때는 당연히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업체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해당할 때에는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할 때 지분만큼만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얘한테 2분의 1씩 지분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얘도 얘한테 2분의 1 지분 받으면 되고 얘도 얘한테 2분의 1 지분 받으면 되지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얘들한테 등기해줘야 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예금도. 그것이 동업자금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합의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여기 써놓으셨냐면 좀 전에 그랬잖아요. 복수의 채권자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전에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따 또 표에서 보시겠지만요. 근데 요런 판례가 요즘 나왔다는 거예요. 요런 판례가. 그죠? 그래서 뭐 요즘도 아니에요. 사실 요즘도 아닌데 요거는 앞에 거 때문에 지금 여기 써놓으신 거예요.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해당할 때도 2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공유로 본 거죠. 공유로 보면서 지분권 행사하는 걸로만 봐서 통상공동소송이라고 봤다라는 측면에서 다만 그러고 주목할 판례로 그러고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합의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공유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시훈 선생님이 여기다 쓰신 거는요. 자, 그 다음에요. B이에요. 공유자 측을 상대로 소재기하는 경우 그리고 수동소송이 나와요. 자, 이제 그냥 쭉 줄만 치세요. 줄만 치시고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거예요. 수동소송은요. 첫째로 판례는요.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해서 하는 소유권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 이게 하나의 청구였어요. 소유권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 이게 하나의 청구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 이거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그랬고요. 또 밑에 줄에 공동점유물의 인도 청구, 그 다음에 공유 건물의 철거 청구 다 박스를 치세요. 소유권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 이전 등기 청구, 공동점유물의 인도 청구, 공유 건물의 철거 청구. 요것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그랬어요. 밑에 줄에. 그리고 지분권의 한도 내에서 인도 철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철거도 지분권 행사라고 봤어요. 이를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이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아니, 하나만 그세요. 하나만 슬래시를.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않으면 서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필요성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이시훈 선생님 평가예요. 수동적 공유관계 소송 가운데 공유물 분할 청구 이외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 예가 없다 그랬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왜요? 자체적인 거잖아요. 내부적인 거잖아요.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좀 수동소송이라고 보긴 그런데 이 선생님이 꼭 수동에다가 넣어놓고 보시는데요. 자, 비판은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읽으실 필요 없고요. 넘어가셔서요. 셋째 줄에요. 자, 실체법의 끝에요. 셋째 줄 끝에 실체법 규정을 충실히 존중하자 그랬어요. 민법 264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처분 변경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 자체의 처분 변경에 해당하는 소송, 즉 공유자에 대한 공유 건물의 철거 박스 치시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박스 치시고요.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둘째로 다투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그 밖에 공유자 간에 있어서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 이거는 한 발을 약간 꼬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에 관한 케이스가 나오면 대부분 다 이시훈 선생님 책을 보시기 때문에 뭐라고 쓰시느냐면 판례, 잘 생각도 안 나지만 판례 태도 이렇게 쓰시고 소목차 2 판례의 비판적인 견해 이렇게 쓰시고 검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제 여기 비판에 써져 있는 것을 좁히면 이렇고 넓히면 이렇다. 좁히면 이런 문제가 있고 넓히면 이런 문제가 있다. 뭐예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범위를 좁히면 다 통공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뭐예요? 합의락정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넓히면 분쟁의 자주적 해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벌어지고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고 그리고 이시훈 선생님이 뒤에 써놓으신 건 뭐냐면 민법 규정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민법 규정대로 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통설 판례가 관리처분 건설을 취하고 있는 이상은 다 민법 규정대로 가요. 가는데 문제는 그거를 평가하는 평가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문제가 어떻게 전화되느냐면 이렇게 전화를 시키셔야 돼요. 자,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 있고 견해 대립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능동과 수동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겠지만요. 한 9가지 정도 되나요? 그런데 보시겠지만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없는 부분이 혹시 나온다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은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는 게 조금 벅차기는 해도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없는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는 관리처분 건설에 기해서 가면 돼요. 관리처분 건설 얘기 쭉 쓰시고 민법 어느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통상공동소송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끝내시면 되고요.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 나오면은요, 특히 수동소송에서 이제 견해 대립이 많은데요.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 나오면은 문제점에서는 우리 민법 그 관리처분 건설 얘기를 써 주시고요. 그런데 요것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이렇게 쓰시고 학설의 태도 쓰시고 학설 안에서 통상공동소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설 쓰시고요. 3번에 판례 태도 쓰시고 그 안에서 판례 태도를 쓰시는 거예요. 좀 벅차요. 좀 벅찬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단 차라리 나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검토하고서 여러분들 견해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가 전화되죠.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나눠서 가시는데 이거를 견해 대립이 있으면 견해 대립을 부각시키시라는 거고 견해 대립 없는 부분이라면 원칙대로 내가 다 알고 있다. 사실은 문제가 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수진들이 원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냐. 문제점이 뭔지를 다 알고 있냐. 적어도 한 부분에서 말을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도 적어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잘 알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자료를 보시면은요. 17페이지예요. 자, 능동부터 볼게요. 능동부터. 자, 이제
뭐 한두 분만 있는 거는 한두 분만 언급하신 그 판례들은 다 뺐어요. 몇 개 안 돼요. 한 서너 개인데 그건 두세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건 다 빼고 적어도 몇 분의 이상씩은 논의되고 있는 판례들은 쭉 뺐고요. 거기에 대한 견해들을 쭉 뺐어요. 교수님들 견해 다 있죠. 이제 송상현 교수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송상현 교수님도 판례 태도를 소개하고 이시훈 선생님하고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신 후 판례는 문제 있다 이렇게만 쓰시거든요. 진짜로 판례는 문제 있다 이렇게만 쓰시고 어떤 견해인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송상현 교수님 얘기는 빼고 나머지 교수님들 보면은요. 자 보세요. 능동에서부터 볼게요. 공유물을 인도 청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인도 청구하는 경우인데 우리 판례 뭐라 그래요? 지분권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통공이라고 보고요. 자 호문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다 통공이라고 보시는데 이게 뭐 보존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인도 청구하는 게 이게 뭐 계약에 기했다면 지분권 행사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누가 점유를 하고 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존행위가 되겠죠. 그건 이제 각각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자 호문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 통공으로 보시고 전병서 교수님은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세요. 뭔지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고요. 어쨌든 이건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보시냐. 공유물 인도 청구가 나오면 이건 통공이에요. 학설 판례 다 통공이에요. 견해 대립이 없어요. 그렇게 가세요. 통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공동매수한 후에 등기 청구한 경우 좀 주목할 판례 그 판례 빼고는요. 그 판례 빼고는 우리 판례가 옛날에 고필공이라 그랬고요. 이제 그 판례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옛날 이제 교수님들이 요거를 공통적으로 그 판례를 언급하시는 부분은 우리 이시훈 선생님이 613페이지에 써놓으신 요 판례 말고 여기 지금 써져 있는 판례들을 언급하시거든요. 다 공통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공유관계 자체 주장이라고 봐서 고필공이라고 우리 판례가 보고 호문혁 선생님이나 이시훈 선생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그죠? 정확히 어떤 태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것만 우리 지금 읽은 부분 봐가지고는 별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그거를 고필공이라고 다 보세요. 그러니까 요 매수 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고필공으로 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필공으로 본다. 다만 우리가 좀 전에 본 주목할 판례 동그라미 1에 있던 판례 있죠. 그것만 주의를 하시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요거 쓰실 때 언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나온다면요. 등기 청구가 그 밑에 것도 그래요. 공동매수인의 예약 완결권 행사로 인해서 소위등 청구를 하는 경우 그때도 우리 판례는 처분행위로 봐서 고필공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이제 고필공으로 보는 분들 강현준 교수님과 김영준 교수님 고필공으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필공으로 가시고요. 다만 하여튼 요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요 이전 등기 청구는 하여튼 그 주목할 판례 그거를 주의를 하세요. 주목할 판례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맞겠죠, 사실은. 사실은 그게 맞아요. 등기가 꼭 같이 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지분만큼만 넘어와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 일부하고 같이 공유되고 있는 상태로 등기가 돼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합유가 아닌 이상은.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요. 판례는 좀 특이한 태도를 취해요. 옛날에. 지분권을 행사하는 거면 통공이고 공유관계를 주장하는 거면 필공이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다 방해 제거 청구니까 다 보존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설들은 다 통공행위라는 견해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판례가 옛날에 국법 시대에 공유관계를 주장하는 건 필공이다 그랬는데 그건 무시를 하시고요. 그거는 무시를 하시고 다 통공으로 보세요. 공유물 방해 제거 청구하는 걸 통공으로 보시고요. 아까 인도 청구하고 지금 방해 제거 청구가 통공이었어요. 중간에 있는 이전 등기 청구가 그게 두 개가 고필공이었고요. 주목할 판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 중에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제3자에 대해서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요. 그거를 우리 판례는 필공이라고 봐요. 고필공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자 호문혁 선생님은 당연히 이 소유관계 확인도 뭐 그럴 필요 있냐. 이건 보존행위다 라고 봐서 통공이라고 보시는가 하면 강현준 교수님은 지분권 확인은 통공이고 공유관계 전체를 주장하는 것은 고필공이다. 이렇게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병서 교수님은 또 고필공이라고 그러시고요. 다른 교수님들은 이렇게 알 수가 없고요. 태도를요. 아예 언급을 안 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판례들 중에. 근데 사실은 이 능동소송에서는 사실은 잘 문제가 안 나와요. 사실은 수동소송이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게 나오면 여기서는 고필공서라고
통공서를 좀 쓰실 필요가 있겠죠?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은요. 요것만큼은 좀 고필공서라고 통공서라고 나눠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 점유해서 손배 청구하는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우리 판례가 지분권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죠? 그 액수만큼만 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액수만큼만. 그러니까 지분권 행사라고 해서 통공이라고 보고 김명진 교수님도 거기 통공이라고 보고 이것도 통공이라고 보시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수동소송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확정 청구는 아까 보신 것처럼 고필공설이 통설이고 통설 판례고 호문혁 선생님만 유필공설이었어요. 그죠?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자 상대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동소속 상속인 상대의 등기 말소 청구.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지금 소유등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철거 청구. 이렇게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건 요거예요. 요거 세 가지요. 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을병정 공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하고 그거에 기해서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거를 전원을 피고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각자를 피고로 해도 되는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통공으로 봐야겠죠. 그냥 지분권만큼만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판례는요. 통공서를 취하고 있고요. 자, 다른 견해들도 전부 통공서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시훈 선생님 책에서 614페이지 보시면은요. 그게 줄치인데 첫째로 부분에서 넷째 줄에 보면 공유자에 대한 공유 건물의 철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시훈 선생님만 이거를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여긴 통공서라고 고필공설이 있겠죠?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자 보세요. 우리 판례는요. 보세요.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건물을 갑, 을, 병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게 불법 점유한 거예요. 토지를. 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A라는 토지 소유자가 갑, 을,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를 들어가요. 그럼 이 건물을 지분만큼 철거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없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걸 지분권 행사로 봐요. 지분권 행사로 봐서 통공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리고 김용진 교수님도 그거를 통공이라고 그냥 보세요. 판례 태도에 찬성하는 태도를 취하세요. 이제 호문혁 교수님과 이시윤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공유물 처분 변경에 해당하는 거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철건데, 건물 철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다면 이게 사실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고필공설하고 통공설이 있고요. 우리 판례가 통공설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공동상속인 상대의 등기 말소 청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존 등기 말소 청구였는데 자, 요것도요. 우리 판례는 이제 통공으로 봐요. 자, 공동상속인 명의로 뭐 등기가 돼 있다 그래서 갑, 을, 병 이거 지분만큼만 사실 지워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 말소 청구가 들어가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A라는 진정한 소유자가 니들 이거 등기돼 있는 거 다 말소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지분만큼만 말소해줘도 되잖아요. 지분만큼 말소해줘도 되니까 우리 판례는 당연히 통공으로 본단 말이죠. 통공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소위등 청구하고 등기말소 청구하고 사실은 만나는 지점이 있죠. 진정명의 회복할 때는 사실 두 개가 만나잖아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달리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분권으로 다 보면 되죠. 근데 자, 그래서 호문혁 선생님은 당연히 통공이라고 보시고요. 다른 분들도 다 통공이라고 보시는데 자,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이시훈 선생님을 욕을 하세요. 왜 고필공으로 보냐고 욕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614페이지에서 원래 공유 건물의 철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 다음에 사실은 말소 등기 청구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심판에서 책이 빠졌어요, 살짝.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아직도 이걸 비판을 하세요. 이시훈 선생님이 그런 견해를 취하고 계시다고. 근데 빼셨어요.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건 주의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도 사실은 통공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럼 나오면은 그래도 통공설, 고필공설은 쓰셔야 돼요. 그래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아직 주장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거는 쓰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 능동에서는 이제 뭐 이전 등기 청구가 약간 문제가 되지만 이건 판례 태도가 우리가 아까 주목할 판례를 본 것처럼 약간 혼선이 있단 말이에요. 혼선이 있고 아직 판례 태도가 정확히 뭐다라고 보기가 애매하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분권 행사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능동에서도요. 근데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자꾸 고필공이라고 하시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 우리 판례도 그렇고요. 옛날 판례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의 문제점을 써주시면 되고, 이제 능동에서는 나온다면은 경계확정 청구 정도, 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견해대립 없는 공유물 방해제거 청구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전 등기 청구는 좀 나오면 좀 쓰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동에서는 이제 수동에는 요 세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수동에서는 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저 밑에요. 그 표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공유관계 수동소송과 공동소송의 형태 그래갖고 써놨잖아요. 여기 보면 수동소송 세 가지를 다 써놨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18페이지에 있고 19페이지에 말소 등기 청구하고 건물 철거 청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학설 대립 형태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학설과 판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민법 규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던 얘기도 요 18페이지에 두 번째 단에 그게 다 나와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지분권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가 다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학설 대비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시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몇 개만 외우세요. 몇 개만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외우시는 것보단 나아요. 지금 저는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이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잘. 그 다음에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우선 관리처분건설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나 가사보다는 공유물 분할 청구하고 경계확정 청구하고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합유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법규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총유도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가 문제인데 공유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나오죠. 이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요. 소송공동 강제 안 되는 거죠. 일단 끼어들면 합의락정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 줄에요. 개념이 나오죠. 첫째 패러그래프가 개념이고 둘째 패러그래프가 취지고 B에 나오는 게 그게 인정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짧죠? 유필공이요. 첫째 줄에요. 소송공동은 강제되지 않으나 합의락정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만 필수적 공동소송이었어요. 근데 이 유사필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합의락정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유사하다. 필수적 공동소송하고 유사하다 그러면서 이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일단 공동소송인으로 된 이상 합의락정에 요청되어 승패를 일률적으로 해야 할 공동소송. 요까지가 개념이에요. 자, 근데 취지가요. 첫째 줄에요.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될 경우 거기다 전부 박스를 쳐버리세요.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될 경우 그때 인정되는 공동소송이고요. 여기서 쭉 내려가셔서요. 그때는 뭐 모순저촉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게 취지 나와 있는데 필요 없고요. 하나 둘 셋 밑에서 넷째 줄이요.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정되는 소에서 공동소송인 간에 판결의 모순저촉의 회피 박스 치시고요. 라는 소송법상의 이유 때문에 생겼다고 하여 이를 소송법상 이유 박스 치시고요. 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체법상 이유, 실체법상 근거에 의한 공동소송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꾸를 이루는 거고요. 자, 이제 인정 범위인데요. 자, 첫째 줄에부터 셋째 줄까지가 문제예요.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정될 경우라 함은 원래 판결의 효력,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정된 경우만을 뜻하는가? 아니면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칠 경우도 포함하는가? 그랬고요. 우리가 어제 자료에서 보셨고요.
우리 지금 자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거기 또 그 자료를 다시 실어놨어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요. 거기서는 결론을 밑에 내려놨죠? 맨 밑에 긍부절, 반사요, 부정, 뭐 통공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그죠?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필공의 반사요 포함 여부, 그래서 어제 보신 것처럼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었어요. 그쵸? 실익은 없지만 절충설은 그 주체문자 보증인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그죠? 통공이 될 경우도 있고 반사요 되는 경우 중에 통공도 있고 유필공도 있다. 그렇게 내리는 게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내면 진짜 욕 바가지로 드실 거예요. 어느 교수님인지. 자, 첫 번째요. 반가로 일해 보시면은요. 그게 이제 기판력 확장이에요. 판결의 효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기 때문에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예. 거기까지 줄을 치시고요. 거기 박스를 치세요. 판결의 효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 자, 이거 뭐예요? 다 기판력 확장이에요. 기판력 확장이고요. 뭐 한정적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가회횡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가회횡이라고. 그리고 밑에는 줄을 치시지 마세요. 그리고 괄호 열고 페이지 550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550 그때 기판력에서 봤던 거고요. 자, 보시면은요. 줄은 치지 말고 보세요. 회사 합병 무효, 회사 설립 무효 취소, 주총 결의 취소 무효 부존재 확인, 주총 부당 결의 취소 변경, 그 다음에 혼인 무효 취소 여러 사람이 제기할 때,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이의자의 파산 채권 확정, 뭐 선거 무효, 당선 무효, 가해행위거든요. 전부 다 가해행위예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 맨 밑에 줄에요. 판례는 이 밖에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이사회결이 무효 확인해서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다. 그래요. 자, 신기한 거는요. 우리 상법 배울 때 나오는데 주총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은 분명히 확인소송 맞거든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대세유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쵸? 뭐 190조를 준용을 하니 본문을 준용하니 단서를 준용하니 뭐 해가지고 해놓는 게 있는데 이사회결이 무효 확인은 분명히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의 확인소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무슨 대세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필요하겠죠. 대세적으로 존중될 필요성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판례가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대세유가 없는데도요. 대세유가 규정이 안 돼 있는데도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반사유가 제3자에게 미치기 때문.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되는 예 그랬고요. 자,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소송 담당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 대의소송. 채권자 대의소송이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압류 채권자에 의한 추심소송.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주주에 의한 회사대표 소송. 다 소송 담당의 일종들이에요. 그죠? 그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예로 된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알고 계세요. 채권자 대의소송. 이거 했었죠? 채권자 대의소송의 경우에 유사필이 되는가 아닌가 했었고요. 그래서 호문혁 교수님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각주 2번을 보시면은요. 각주 2번은 호문혁 교수님은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하는 대의소송은 유사필수가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라 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거 없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나오면 채권자 대의소송이 나오거나 그죠? 나오거나 아니면 기판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나올 텐데 이 기판력 확장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나오면 채권자 대의소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 그래서 이론적 합의를 확정소송 그랬는데요. 자,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첫 패러그래프에 있는 거예요. 공동소송 인간에 있어서 단순히 합의 확정이 이론적 동그라미요. 의로 필요하고 실천적 동그라미요. 의로 요청되는 경우까지. 즉, 법적인 근거 없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고요. 그 예로서요. 점이래요. 공동소송인 사이의 권리 의무가 공통적인 경우 공통이죠. 점이에요. 권리 의무의 발생 원인이 공통적인 경우 동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붙는 게 점 3에요. 공동피고 전원에 대해 승소하지 않으면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거 순차 등기된 경유, 아니 순차 경료된 등기 그거예요. ABC로 순차로 마친 등기가 모두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자 갑이 ABC 3인을 상대로 각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등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이거 우리 전에 봤었죠? 필요성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승소 못하면 결국은 자기 목적 달성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이 요청되는 경우를 .1, .2, .3 나왔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냐면 65조 전문 플러스 전부에 대해서 승소하지 합의락정이 안 되면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경우에서 소송 목적 달성 없는 경우에서 그 순차 경료된 등기 그 문제는 우리가 그때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실질적으로 봐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각주 6번에 있는 거예요. 소유권자는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 최후 등기 명의인인 시 한 사람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여 공동소송이 아닌 단일소송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요. 둘째 줄에 논리상 또는 실천상 합의락정 요청만으로는 안 되고 실체법상 이유이든 소송법상 이유이든 법률상 박수 치시고요. 합의락정 필요가 없으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분쟁의 자주적 해결권은 기본권이에요.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 필요성만으로는요. 자, 그 밑에는요.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을 그럼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요. 뒤에 또 연속해서 나와요. 616페이지 숫자 줄을 보시면요. 다수설은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부인한다 그랬고요. 다수설에 동그라미요. 우리 판례도 동그라미요. 판례 밑에 줄에요. 본래부터 당사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주적 해결권이 다른 공동소송인들 때문에 제한이나 간섭을 받는다는 논리는 생각할 수 없다.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다. 거기 줄을 치시면 돼요. 본래부터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자주적 해결권이 제한이나 간섭을 받는다는 논리는 생각할 수 없다.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 논거는 분쟁의 자주적 해결권이고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이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이 논의되는 영역은 전부 통공으로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부정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을 안 본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 고유필하고 유사필하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자 A의 연합관계 나오는 게 이제 아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개념처럼 그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을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부터 소송 요건이 나오고 C에 소송 자료가 나오죠. 소송 자료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 가운데 유리한 것, 2번에 이에 반하여 불리한 것, 3번에 넘어가셔서 상대방의 소송행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이 나오죠. 소송 진행의 통일 그러고요. 당이 어딨냐면 반가로 3번 속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패소한 거기서부터요. 거기서부터 619페이지 셋째 줄까지 거기까지가 이 앞에까지요. 거기까지가 당이에요. 당 부분이고요. 지금 당 목차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가 본안 재판 판이죠. 요자진 당판 다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우선 지배하는 원칙은 셋째 줄에요. 연합관계에서 셋째 줄에요. 자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상호 연합관계 박스 치시고요. 따라서 밑에 줄에 합의락정 판결만이 허용 박스 치시고요. 그 말만 보시면 돼요. 상호 연합관계라서 합의락정 판결만이 허용된다. 그랬고요. 자 슬래시 딱딱 끄시고요. 밑에 줄 끝에요. 소송 수행상 소송 자료의 통일, 소송 진행의 통일이 요청된다. 그 결과 재판의 통일로 나갈 수 있다. 자진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밑에 줄 끝에요. 판결의 통일을 위한 한도 내에서만 운명공동체적 공동소송이며 밑에 줄에요. 각 공동소송인은 개별적으로 소송일을 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운명공동체적인 요소 안에서만 합의락정이 필요한 거지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다 원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별거 아니죠. 신경 쓰실 건 없고요. 자 소송요건 조사부터 나오는데요. 자 근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하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갈라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도 소송관계는 복수이므로 소송요건은 각 소송인별로 독립하여 조사 그랬고요. 심사는 개별심사예요. 심사는 당연히 개별심사예요. 뭐든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죠. 그 다음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박수 치시고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요. 밑에 줄에 중간에 한 사람의 소송요건에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을 부적법 각하 그랬고요. 그렇죠? 전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박스요. 그때는 다르죠. 내보내도 된단 말이에요. 당해 공동소송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각하 그랬어요. 그 점이 갈라지는 점이고요.
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는 이제 특이한 경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으로 될 자를 한 사람이라도 누락, 동그라미요. 한때에는 소는 당사자 적격의 흠, 박스 치시고요. 의로 부적법, 그랬고요. 밑에 이해가 나오죠? 밑에 줄에 공유물 분할 청구, 거기다 박스 쳐놓으시고요. 예고요. 자, 617페이지 그거를 이제 보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누락된 경우에요. 보정 방법,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보정 방법, 그랬고요. 처음은요.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별소 제기하고 나중에 변론병합하는 경우 별도의 소제기, 변론병합,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그랬고요. 68조요.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 3은요. 끝에 공동소송 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별소제기, 변론병합, 소의 주관적, 추가적,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그 다음에 공동소송 참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68조가 이제 명문의 규정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고요. 그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정 방법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건이 그렇고요. 소송 자료요. 자의 문제예요. 자의 문제. 자, 그거는 소송자를 아까 67조 1항하고 67조 2항에서 봤었고요. 거기 둘째 줄에 나오죠? 67조 1항 동그라미, 밑에 줄에 67조 2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반가로 1부터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 가운데 유리한 것, 박스 치시고요. 거기까지 전부 박스 쳐버리세요. 그 다음에 반가로 2에도요. 이에 반하여 불리한 것, 거기까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넘어가시면 3번에는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거기서 상대방의 소송행위 박스를 쳐놓으세요. 상대방의 소송행위. 자, 넘어오시면요. 첫 번에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 가운데 유리한 것은 전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겠죠? 공동소송인 1인의 행위 중에, 그러니까 아까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리하면 효력이 있고 불리하면 효력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전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그 얘들이 나오죠? 자, 첫째 줄에요. 둘째 줄에 바로 유리한 것 밑에 주장사실을 다투면 부인항변 그랬고요. 다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다투면 전원이 다툰 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주제만 쳐놓으시면 되잖아요. 이해 다 되시는 거니까. 밑에 줄에 본안에 관하여 응소 그랬고요. 바로 밑에 그러니까 한 사람에도 응소했으면 전원의 동의 요한다. 소취할 때 그런 얘기고요. 본안에 관하여 응소.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밑에 줄에 기일의 출석.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기일 불출석의 효과. 그 다음에 밑에 줄 첫 부분에요. 기간을 어긴 효과. 그러니까 기일 기간 준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한 사람만 출석했으면 전원을 위해서 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불출석해도 자백간주, 취하간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간 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간을 어긴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주의하실 거는요. 다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그래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박스 치시고요. 일부 취하가 허용됨에 비추어 취하간주의 규정이 적용되고 이 한도에서 1인의 출석은 결석한 자도 출석의 효과를 낳는 67조 1항 규정이 배제된다 그랬어요. 자, 유필공은 지금 기일 기간 혜택에 있어서 취하간주, 자백간주, 취하간주에 있어서 별개로 보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거기에 반대 견해가 있어요. 거기 밑에 호문혁 교수님 견해가요. 자, 그래서 그게 자료 20페이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가 기일에 결석하면 결석 당사자에 대해서만 쌍불취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쌍불취하는 기일 불출석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유필공에서 일부가 결석해도 출석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그랬죠. 요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반대설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반하여 불리한 것은요. 그 줄이 제일 중요한 줄이에요.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 사람이 해도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없다. 거기까지 줄을 쳐두시고요. 첫 번째 예가 나오죠. 거기 자백, 청구포기 일락, 재판상 화해, 자 소취함만 빠져있죠.
그럼 밑에서 얘기하려고 빼뜨린 거예요. 그게 우선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건 전원에 함께 해야 되고요. 밑에 줄에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박스 치시고요. 한 사람의 소외 취하도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 다음 밑에 줄에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박스 치시고요.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그랬어요. 자, 소송 공동 강제 안 되죠.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은요. 그러니까 한 사람 빠져나가도 괜찮다는 거고, 이시훈 선생님이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취하간주도 유사필에서는 개별로 가도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요걸 근거로 해서. 근데 이제 홍문혁 선생님은 이제 유리한 거니까, 그건 유리한 거니까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요. 자, 첫째 줄에요. 마지막 부분에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의 불리한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박스요. 무효 동그라미 변론 전체의 취지 박스 치시고요. 로 공동소송인 중에 불리하게 참작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송인이 뒤에 같은 의사 표시를 하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거기만 줄을 쳐두시고요. 무효지만 변론 전 취지로는 참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행위를 하면 전원이 함께한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송행위는요. 이익불이익을 불구하고 다른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67조 2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쭉 줄을 쳐놓으세요. 유리분리 상관없이, 그렇죠? 상대방의 한 행위는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기일에 출석했으면 상대방은 밑에 줄에요. 준비서면으로 예고하지 않은 사실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원래 기일부 출석하면 주장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고하지 않은 사항은 주장 못하게 돼 있다고 우리 앞에서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송 자료고요. 소송 자료는 항상 세 가지 측면으로 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한 행위, 불리한 행위, 상대방의 행위 이렇게요. 그리고 유리한 행위는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고 다툼, 뭐 응소, 기일 출석 이것도 뭐 사실은 진행의 문제인데 여기 써놓으신 거고요. 자료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기일 기간 할 때는 자료 문제가 아니고 진행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것에서는 항상 청거포기 일락, 화해, 소취하, 자백. 그 다음에 조금 더 붙으면 상소취하, 상소제기 이런 거요. 상소제기는 불리한 게 아니죠. 거기까지요. 보통 거기까지 논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필에서는, 필수적에서는 고유필하고 유사필하고 갈라지는 점이 있다는 거.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소송 진행의 통일 보시면은요. 첫째 줄에요. 변론분리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론분리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래서 따라서 일부 판결 안 되니까 그 줄 끝에요. 추가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랬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본안 재판 문제고요. 그 다음 반가로 2번에요. 한 사람에 대해 중단 중지의 원인 박스 치시고요. 중단 중지의 원인 밑에 줄에요. 전 소송 절차의 진행이 정지 그랬고요. 그 다음 반가로 3번에요. 상소기간 박스요. 밑에 줄에요.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개별 진행설 이랬고요. 주의하실 거는 그 줄 끝에요. 전원에 대해 상소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아까 한 사람이 기간 준수하면 전부 기간 준수한 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다 지났어도 한 사람이 아직 안 지났는데 그 사람이 상소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다 기간 준수한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거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앞에 슬래시를 그으세요. 확정되지 않는다 다음에 슬래시를 그으시고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해 판결의 확정이 막혀 차단되고, 확정 차단이죠. 확정 차단, 전소송이 상급심으로 2심, 확정 차단 동그라미, 2심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전부 2심, 전부 확정 차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은요, 여기서 심판 대상을 써놓으셔야 되는데, 이시훈 선생님이 특이하신 게, 객관적 병합에서는 안 그러시는데, 주관적 병합에서는요, 이 2심 되는 걸로 다 그냥 끝내버리시고, 심판 얘기를 따로 안 하세요. 원래 근데 그 소송 관계가 전부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는 얘기를 별도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심하고 심판하고는 여기서 약간 좀 귀찮아서 그러신 건지, 혼동해서 그러신 건지 안 쓰세요. 안 쓰시는데, 우리는 명확히 하고 있어야죠. 2심 된다고 심판의 대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관적으로, 심판의 대상은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즉 분리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배제돼요. 단 주관적으로요. 주관적으로만 배제되는 거예요. 즉 소송 관계에서만 불변금이 적용 배제된다는 거고 객관적으로는 배제가 안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이 나오죠? 거기 보세요. 패소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상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 거기까지가 문제고요. 당에 관한 문제예요. 자, 공동소송인들이요,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상소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도 상소의 효력 미친다 그랬죠? 이 사람들도 전부 이 소송관계가 전부 2심되고 확정 차단된단 말이에요. 이 재판이. 그러면 얘만 진짜 상소인이죠. 얘가 진짜 상소한 사람인데 얘들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의 지위가 뭐예요? B씨의 지위가. 얘들도 상소인이에요? 아니면은 상소 당한 사람이라서 피상소인이에요? 그 지위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요. 상소인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선정자설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견해 아니죠? 자, 우리나라 통설 판례는요. 거기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설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이거 사실 견해 대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로만 쓰셔도 돼요. 통설 판례가 이렇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상소인설은 뭐겠어요? 원래 한 사람이 한 유리한 행위는 다른 사람도 효력받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사람도 상소인 되겠네 이런 논리고요. 그 다음에 선정자설은 실제 상소한 자에게 묵시적으로 소송 수행권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들은요. 그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지위를 상소인이라기보다는 합의락정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관계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특수 지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지금 A가 상소 제기해도 B씨는 올라간단 말이죠. 2심되고 얘들이 또 심판 대상까지 되는데 얘들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2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사자가 되는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다 그랬고 거기 현재 통설 판례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현재 통설 판례 그랬고요. 밑에 줄에 따라서 실제 상소를 제기한 공동소송인 A만이요. 인지를 붙이고요. 비용을 부담하고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3.3을 주의하셔야 돼요. 상소심의 심판 범위는 그에 의해 특정 변경되게 되며 상소 취하 여부도 그에 의해 결정된다. 자, 앞에 심판 범위는 특정 변경된다. 이게 문제는 객관적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주관적으로는 배제가 되지만 그런 말을 책에서는 안 써요. 안 쓰는데 종합하자면 그래요. 주관적으로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소송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합의락정 필요성이 있는 소송관계인들은 전부 다 올라가요. 그 소송관계가. 그렇지만 객관적으로까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청구했다가 50만 원 인용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 그 객관적인 심판 범위는 그게 만약 다 공동소송인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심판 범위는 그 상소인이 특정한 범위만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불변금이 적용되는 거예요. 배제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배제가 되더라도요. 자, 그 다음에 본안재판의 통일 그러고 나왔죠. 그래서 첫째 줄에요.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본안에 관한 판결 결과가 구호하게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성 공동소송이 나오죠. 자, 우선 우리가 책부터 봐요. 책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견해 대립을 서술해야 되는데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요. 첫째 줄의 의의는요. 신법 70조는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 박수 치시고요. 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 필공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신설하였다 그랬고요. 자, 70조를 보시면은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 규정 그래가지고요. 자, 왜 예성 공동소송에도 특별 규정이라는 말이 붙고 67조의 필공에도 특별 규정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66조의 통공인의 지위에 대한 특별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독립의 원칙에 대한 특별 규정들이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에는 원고, 뒤에는 피고죠. 67조 내지 69조를 준용한다 그랬고요. 다만 청구포기 일락 화해 및 소취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 자,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67조 내지 69조를 준용한다는 건 필수적 공동소송 특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불리한 행위도 전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청구 포기 일락 화해 소취하 요거를 따로 떼가지고 그렇지 않다라 그랬으니까 그 말은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유효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법문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해제 조건부 인용 판결 청구예요. 심판 청구가 아니고요. 누구에 대해서든지 주의적 당사자, 예비적 당사자 다 판결은 해줘야 돼요. 다만 양립 불가능의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다에 대해서 인용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에 대해서도 승소하고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승소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하지만 본인에 대해서도 패소하고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패소할 수는 있죠. 소송 수행 잘못하고 증거 못 대면 둘 다에 대해서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기각은 괜찮아요. 하지만 인용은 안 된다는 거고, 인용기각, 기각인용 이게 원칙적인 태도란 말이죠. 원칙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 병합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만 심판하고 하나는 심판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형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문으로 2항에서 명확히 규정한 거고, 이게 옛날에 부정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부정설의 비판을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예를 줄쳐놓으세요. 예성공동소송에서는. 그 밑에 줄 끝에요.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자, 점유자를 제1차적 피고, 박스 치시고요. 점유자를 제1차적 피고로 하여, 그것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번에는 소유자를 예비적 피고, 박스 치시고요. 라 하여 각 청구하는 경우, 그랬고요. 두 번째는, 대리인을 상대했던 거래 상대방이 본인을 제1차 피고,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주의적 피고까지요. 본인을 제1차 피고로 하여 계약 이행을 구하고, 만일 무권 대리가 된다면 무권 대리인을 예비적 피고, 박스 치시고요. 로 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그랬고요. 자, 그 밑에는요. 입법예가 나오고요. 입법예 바로 밑에 나오는 건 입법예고요.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전에 있었던 작년에 입법되기 전에 있었던 부정설과 긍정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부정설에 놓은 것만 줄을 쳐두세요. 부정설에 놓은 것만. 왜냐하면 뒤에서 이시훈 선생님이 어떻게 서술을 하고 계시냐면 쭉쭉쭉 서술해 가시면서 이로써 부정설의 이런 우려는 해소된다. 이로써 이런 부정설의 이런 우려는 해소된다. 이렇게 쓰시고 계시거든요. 이시훈 선생님은 긍정설을 택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막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봐라, 예성공동소송 입법됐지 않냐, 약올르지 이러면서, 거봐라, 니들이 그랬지만, 거봐라, 입법됐지 않냐, 이러면서 약올르를 막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그런 식으로 막 기분이 너무 좋으셔갖고 막 쓰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그런 걸 수험생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분에게 젖어 들어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설의 논거가 뭔지, 무료가 뭐였는지, 진짜로 해결됐는지, 그것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셋째 줄에요. 부정설의 논거로는 예비적 피고의 지위의 불안정 그랬어요. 즉 경우에 따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는 아무런 판단도 못 받은 채 소송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뒤에 또다시 소재기를 당할 위험. 자, 이걸 왜 염두에 뒀겠어요? 객관적 예비적 병합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즉 주의적 당사자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고 예비적 당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해준다면 이건 너무 불안정하지 않냐. 또 소재기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였는데 그래서 지금 2항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소송을 인정하여도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때문에 원래 통공관계니까요. 본인이랑 무권대리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원칙 때문에 재판 통일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점. 자, 이건 어떻게 해결됐어요? 67조 내지 69조를 준용함으로써 해결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요. 소송 고지제도를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 그랬는데 이건 뭐 별거 아니고요. 등을 내세웠는데 판례도 그랬고요. 자, 거까지고요. 등을 내세웠는데 그랬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세요. 줄은 치지 마세요. 저자는 일찍부터 독당창 중 권리주장 참가가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권리자 합의로 확정 소송이라면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은 주로 의무자가 누구인가를 채무자를 합의로 확정 소송의 측면이 있으므로 독당참의 경우처럼 필공인에 관한 심판 특칙을 준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소송 형태를 인정해도 부정소를 우려하는 예비적 피고의 지위 불안정과 불이익, 재판 통일의 불부정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법은 결국 이 입장을 소용하여 예비적 공동소송, 나아가 선택적 공동소송까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심판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 법론적 해결을 하였다. 줄 치지 마세요.
자, 소송의 형태가 나와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이제 소송의 형태가 나오는데 식사부터 하시고요. 자, 개관하는데 아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랬어요. 근데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뒤에. 어려울 건 없고요. 금방금방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식사를 하시고 6시 10분이요. 예, 6시 1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